자, 예제 1번을 또 풀어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고요. 우선 종속변수 x를 소거를 해봅니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똑같이 만들면 소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1번 식에다가 1번에 선형 미분 연산자 d-3을 적용을 시켜봅니다. 적용하면 d-3에 dx d 더하기 y는 어차피 0에다가 d-3 해봤자 0이죠. 자, 그러면 d에 d-3에 x가 되고 d-3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식에 2번 식에 d를 적용해 봅니다.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d에 d-3에 이렇게 되고 d에 d-3에 x e dy는 0. 자, 요 부분이 같아졌죠. 이제 같아졌으니까 요 두 식을 빼봅니다. 자, 빼면 첫 번째 식에 두 번째 식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d-3에 d 더하기 2의 y 더하기 2dy는 0이죠. 그죠? 그럼 결국 이렇게 묶으면 이 식을 전개를 하면 d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6이랑 2d를 하고 y는 0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선형 종속변수 하나밖에 없고, 그죠? 선형 상미분 방정식은 앞에서 많이 풀었습니다. d 대신에 m을 집어넣으면 보조 방정식이 되죠. 2m 는 0이라고 보조 방정식이 되고, 따라서 m제곱 더하기 m 빼기 6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올라와 가지고 m 빼기 2에다가 m 더하기 3은 0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y라는 종속변수에 대해서니까 y라는 함수는 독립변수는 t이고 c1에 2t c2에 마이너스 3t가 일반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y를 소거를 하려면 1번식에다가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1에 양변에 1을 곱하면 2dx 2에 d 더하기 2에 y는 0이 되고요. 그리고 2의 양변에 d 더하기 2를 적용해 봅니다. 선형 연산자죠. 이걸 적용해 보면 d 더하기 2에 d 빼기 3 마이너스 2 d 더하기 2 y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더하면 없어지고 남는 거는 요걸 풀어봅니다. 이제 d 제곱 마이너스 d x랑 2dx는 0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보조 방정식 이렇게 되고 m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6은 똑같은 보조 방정식이네요. 따라서 여기는 종속변수가 x니까 독립변수 t에 대해서 c3 2에 2t 더하기 c4 2에 마이너스 3t 자, 이렇게 됐고,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C3, C4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결정되는 상수가 아니라 C1, C2에 종속될 겁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려면 원래 주어진 이 미분 방정식에 방금 구한 함수 x 일반회와
함수 y의 일반회를 대입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대입하면 d에 방금 구한 x 에다가 더하기 d 더하기 2에다가 y c12에 2t 3t를 적용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적용하면 우선 미분이 되니까 2c3에 2t 마이너스 34에 이렇게 되고요. 자, d를 가지고 이렇게 미분을 하고 우선 미분하면 이 c1에 2에 2t고 마이너스 3 c2에 2에 3t고 이제 2를 곱해줘야죠. 그죠? 여기다가 1 곱하면 이 c1 이 c2 이게 0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엑스포넨셜 et 있는 항들만 모여 보면 2를 묶고 c3 더하기 2c1은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3t만 있는 걸 묶어보면 마이너스 3 c4랑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c2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c3는 마이너스 c1이고요. 그리고 c4는 뿔뿔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c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xt라는 것은 xt가 지금 여기 있죠. 그죠? c3가 마이너스 2c1이고 c4가 마이너스 3분의 c2 그리고 yt라는 것은 처음에 구했던 yt가 처음에 구했던 어디 갔나요? 요 위에 여기 있네요. 네, yt는 처음에 구했던 c1 c2 이렇게 2 파라미터 솔루션 패밀리가 됩니다. 네, 이제 이번에도 연립방정식을 소거법에 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미분연산자 기호로 잘 나타내면 첫 번째 식은 d 빼기 4에 x 되고 그 다음에 y를 두 번 미분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x를 한 번 미분하고 그냥 x 더하기 d를 한 번 미분하고 0 이렇게 되죠. 우선 종속변수 x를 먼저 소거를 하려면 1번식에 1에 선형연산자 d 더하기 1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d 더하기 1에 d 빼기 4 x d제곱 d 더하기 1 y d 더하기 1에 t제곱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식에 d 빼기 4라는 선형 미분 연산자를 적용해 봅니다. 그러면 d 더하기 1에 d 빼기 4가 되고 더하기 d에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뺍니다. 빼버리면 사라지고요. 남는 거는 이 부분만 남죠. 그죠? d 세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고요. 에 y 빼기 빼기 했으니까 d 제곱에 마이너스 4d의 y는 d 더하기 1의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y로 묶으면 d 세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d 4d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d라는 것은 독립변수 t에 대한 미분이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분을 하면 2t 곱하면 t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독립변수가 t고 종속변수가 y인 비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우선 그러려면 여함수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요게 0인 여함수니까 여함수는 m의 세제곱 여함수의 보조 방정식입니다. 4m은 0이 되고, 바로 m으로 묶으면 4 되고, m1은 0, m2는 2i, m3는 마이너스 2i 해서 y에 관한 여함수가 먼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익스포넨셜 0이니까 c1 더하기 c2에 코사인 2x, c3에 사인 2x, 이런 형태가 x가 아니죠. 여기 독립변수가 t니까 2t 더하기 c3에 sin 2t라는 여함수 형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특수의 하나 구해야 되는데, 우변을 잘 관찰해 보니까 2차식입니다. 그러면 2차식이니까 a t제곱 bt c라는 2차가 되고, 자,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여함수 형태를 피해야 되는데, 여기 여함수에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상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하나씩 독립변수 t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해야 되니까 한번 미분하면 3a t제곱 2btc, 두 번 미분하면 6at 2b, 세 번 미분하면 6a.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와 보죠. 대입하면 d 세제곱에 4d의 yp는 t제곱이 t니까 yp를 3번 미분하면 6a 더하기 4에 yp를 한 번 미분한 거 3a t제곱 2bt c 되네요. 이제 미정계수를 비교를 해야죠. 자, 3, 4, 12가 1이니까 a는 12분의 1이 나오고요. 자, b가 8b가 2니까 b는 4분의 1이 나오고요. 그리고 c는 상수항은 지금 6a랑 4c가 남았는데 이게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2분의 3a인데 2분의 3a가 12분의 1이니까 4 해서 마이너스 8분의 1. 따라서 yp라는 특수에는 a가 지금 12분의 1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b가 4분의 1 제곱, c가 8분의 1 t, 이런 식이 됐습니다. 따라서 y라는 것은 yc와 yp를 더하는 건데, 자, yc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yc를 쓰고 더하기 yp를 더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이렇게 됐고, 이제 y 하나 구했고요. 이제 이게 y가 사실은 yt죠. 그죠? t에 관한 함수.
자, 이제 x를 구해야 됩니다. x. 갈 길이 멉니다. 다시 요식을 복사해서 이제 방금 했던 과정을 또 한 번 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요 식을 쓸 게 아니라 여기 미분연산자 D로 표현된 식을 써야죠. 요거를 가져다가 연립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Y를 속어야 되니까, 자, 1번식은 그냥 놔두고 2번식 양변에 D를 적용해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빼봅니다. 빼면 D-4의 X에다가 D 더하기 1의 X는 T제곱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X를 하면 마이너스 D 제곱 마이너스 D X는 T제곱이고, 그러면 D가 하나 없어지긴 하네요. 자, 요거를 좌우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D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마이너스 T제곱. 자, 이 역시 비동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죠. 독립변수 T, 종수변수 X. 첫 번째 동차 여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여함수 D제곱 더하기 4는 0. 여함수를 구하면 M제곱 보조방정식, 즉 M1은 2i, M2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YC가 아니라 XC, X에 관한 여함수죠. 그죠? 이제 켤레가 나왔으니까 위에서 상수 C1, C2를 이미 여기 썼습니다. C1, C2, C3까지. 그럼 4를 써야 되겠네요. C4에 코사인 EX, C5에 사인 EX. X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독립변수는 T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C5에 사인 ET가 여함수가 되고, 두 번째 특수해를 해야 되는데 우변에 2차네요. 2차. 자, 그럼 2차에 일반식을 쓰면 되는데, 자, 여함수가 이런 형태니까 피해갈 수 있죠. 네, 괜찮습니다. YP. 죄송합니다. 여기서 Y가 아니라 XP죠. 그죠? X에 대한 특수해를 한번 미분하면 2AT의 B가 되고, 두 번 미분하면 2A가 됩니다. 요거를 비동차 여기 방정식에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하면 D제곱 더하기 4에 X는 마이너스 XP는 T제곱이니까 두 번 미분한 거 2A, 그 다음에 XP의 4배를 하면 우변에 마이너스 T제곱 남네요. 자, 이것으로 또 비교를 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쵸? A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B는 0이 돼야 되고요. B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4C가 0이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C는 0이 되니까 C는 8분의 1 됩니다. 자, ABC 구했으니까 XP가 특수해가 A의 T제곱, B는 0이고요. C 8분의 1 이런 형태네요. 따라서 X에 관한 일반에는 여함수랑 특수해를 더한 거니까
x의 여함수는 여기 있네요. 여함수 고 특수에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여기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C4와 C5가 있는데 앞에서도 C4와 C5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x라는 함수와 위에서 구한 y라는 일반해를 어디다 대입한다? 원래 주어진 요 방정식이나 여기 위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대입해서 결국 C4, C5도 원래 여기서 나온 C1, 2, 3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죠. 그죠? 결국은 이제 파라메타가 C1부터 C5 5개가 아니라 C1, C2, C3 3개 파라메타가 3개만 되는 방정식의 그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xt와 yt의 일반해를 구하면 C1, C2, C3 파라메타, 3 파라메타 솔루션 패밀리가 됩니다. 즉 C4와 C5는 요 C1, C2, C3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죠.